덕이시는 것처럼 거기 빠져드는 거죠. 마법의 주문처럼 청중을 매료시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옛날 얘기 해달라고 그랬는데 옛날 얘기를 이런 그 은율에 맞춰서 음악처럼 해준 겁니다. 이걸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진노를 노래하라 여신이여,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파괴적인 진노를. 이는 수많은 고통을 아카이아인들에게 주었고 영웅들의 수많은 굳센 혼백들을 하데스에게 내던졌으며 그들 자신들은 먹잇거리로 만들고 있었으니 개들과 온갖 새들에게. 그리고 제우스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었나이다. 우리나라에 나온 번역은 전부 이제 분노를 노래하소서 하면서 기원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스 원문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방지죠? 시인이 그 여신에게 노래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에서 여신은 무사 여신입니다. 무사 여신 하면 뭐 칼 들고 나올 것 같은데 영어식으로 하면 뮤즈입니다. 그러니까 뮤즈 여신을 그리스 원어로 읽으면 무사. 처음에는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데 자꾸 들으면 무사도 예쁩니다. 뮤즈처럼. 왜 무사를 부르는가? 왜 뮤즈 여신을 부르는가? 이게 가장 큰 질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점에서 일리아스 도입부의 구조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분명히 이 세계는 나누어져 있죠. 이쪽은 인간의 세계고 저 위쪽은 신들의 세계. 누구 얘기를 해달라고 하냐면 아킬레우스의 얘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아킬레우스는 잘 아시다시피 트로이 전쟁의 영웅이죠. 영웅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독특한 존재입니다. 신과 인간 사이에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죠. 부모 중에 하나가 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킬레우스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테티스 여신이고 아버지는 펠레우스라는 인간입니다. 아카이아인들은 그리스인을 지칭하는 말인데 이건 그냥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을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으면 그 혼백들이 하데스에 간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었죠. 그러면 세계는 이제 세 개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위를 넘어서 신들이 있는 존재, 신들의 그 영역, 그리고 죽은 다음의 세계인 저승.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제우스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저 5줄에서 호메로스는 자기가 그려내는 이야기가 어떤 세계 속에서 움직이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계 속에 계시나요? 이 바깥에 계시죠? 네. 그러나 이 이야기에 매료돼서 이 이야기에 몰입하려면 이 세계에 들어와야 되죠. 이렇게 들어와서 이 이야기 속에 흠뻑 빠져서 제우스도 만나고 또 하데스도 만나고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청중이 또는 독자가 그 이야기에 들어오는 순간 그 세계의 일원이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원론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호메로스는 그렇게 해서 트로이 전쟁의 영웅들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가 지금 만나봐야 될 헤시오도스는 그 이전 얘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신들이 누구로부터 태어나서 어떻게 계보를 이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호메로스가 영웅들의 얘기를 해줬다면 헤시오도스는 신들의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역시 무사 여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신통기라고 하는 작품의 제1회. 신통기는 신들의 개통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들의 계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무사 여신들, 헬리콘산의 그녀들로부터 시작하자 노래를. 무사 여신에 대해서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사 여신이 어떤 존재냐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이건 조금 나중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가이아가 최초의 신이죠. 그리고 자신의 자식 중에 하나인 우라노스와 결혼해서 6 티탄 남신과 6 티탄 여신을 낳습니다. 이 남신 중에 크로노스라는 신이 있고 저쪽 그 6명 중에는 레아라는 둘은 남매지간인데 둘이 결혼해서 제우스를 낳게 되죠. 근데 저 티탄 6명 중에 무네모시네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족보로 따지면 아버지 쪽으로 가면 고모고 엄마 쪽으로 하면 이모죠. 근데 제우스가 고모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둘이 사랑을 나눠서 9명의 무사 여신을 낳았답니다. 무네모시네는 어떤 뜻이냐? 기억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제우스는 최고의 권력을 진 자, 최고의 신이죠.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인 크로노스를 극복하고 나온 신인데 크로노스를 보통 시간의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우스는 시간을 이겨낸 신이고 어머니는 무네모 신에는 기억의 신이니까 두 유전자가 합친다면 시간을 극복하는 기억이 되죠. 그러니까 무사 여신은 그 옛날 모든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바티칸에 있는 라파엘로의 방이라는 데 그려져 있는 그림인데 이 중에 이제 옆에 쭉 가운데 한 그 신이 있죠. 악기를 다루고 있는 이 신인데 저 신이 바로 아폴론 신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9명의 여신들이 쭉 둘러싸이는데 저들이 바로 무사 여신들이죠. 이런 무사 여신들을 헤시오도스가 만났다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사실일까요? 믿어줘야 됩니다. 목자들, 들판에 머무는 못난 비난거리들 한낱 배떼기여. 그러니까 니네들은 먹고 사는 데만 정신이 팔리냐? 그래서 무사 여신이 헤시오도스를 혼냈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린 알지. 진실과도 같은 많은 거짓을 말할 줄을. 우린 알지. 우리가 원한다면 진실을 노래할 줄도. 그 무사 여신은 크게 두 가지를 한대요. 하나는 진실을 얘기하기도 하고 진실 같은 거짓말을 얘기해 준대요. 진실 같은 거짓말이 바로 신화겠죠. 헤시오도스는 자기가 이 무사 여신을 만나가지고 저런 얘기를 듣고 양치기를 포기하고 이제 시 짓는 일, 그 노래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난 장면을 상세하게 얘기해 주는데 그 무사 여신이 홀도 주고 아름다운 신비로운 목소리도 이렇게 주면서 넌 딴짓 하지 말고 영생하는 축복의 신들의 종족을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답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나 끝날 때는 무사 여신을 꼭 얘기해야 돼 이렇게 덧붙이면서요. 그래서 이제 헤시오도스가 그 무사 여신에게서 만난 그 기억을 가지고 신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실로 가장 먼저 카오스가 태어났답니다. 최초의 신은 카오스인 거예요. 카오스는 뭐라고 알고 계시나요? 네, 혼돈의 신이라고 알고 계시죠? 근데 더 원초적인 뜻은 그냥 큰 공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다음에 가이아가 태어났대요. 가이아는 대지의 여신이에요. 그 다음에 타르타로스가 태어났대요. 타르타로스는 땅이 있으면 땅 밑을 말합니다. 지하 세계. 그리고 에로스가 태어났대요. 이 넷이, 이 중에서도 타르타로스는 학자들마다 가로치는 경우도 있어서 카오스, 가이아, 에로스는 적어도 최초의 신으로 불립니다. 자, 이 중에 우리가 얘기한다면 최초의 지배자는 가이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카오스는 그냥 공간을 빌려줬고 에로스는 움직이게 만들고 모든 것들을 역동하게 하는 실질적인 힘은 가이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아가 최초의 신이다라고 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신화학자들은 어떤 해석을 내리냐면 최초 원시 상태로 올라가면 여성이 중심이 되는 목의 중심 사회였을 건데 그 목의 중심 사회를 그리스 신화적으로는 가이아 여신이 세계를 처음으로 지배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최초의 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만날 수 있는 최초의 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신을 이야기하는 가수라고 할 수 있는 시인에 대한 얘기도 했었죠.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얘기했고 이들은 무사 여신의 힘을 빌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사 여신이 사실은 우리의 삶도 상당히 지배를 합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무사 여신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뮤직이라는 것, 이것도 무시케에서 왔는데 무시케의 원래 뜻은 앞에 있는 무사, 요게 뮤즈 여신을 뜻하는 거고 뒤에 있는 이케라는 건 기술, 솜씨 이런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뮤즈의 솜씨가 바로 음악인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뮤즈 여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었겠죠. 그 신전을 무세이온이라고 했는데 그 무세이온이 바로 뮤지엄의 어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그것을 뮤지엄이라고 부르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뮤즈 여신의 신전이구나. 박물관이 왜 뮤즈 여신의 신전이 되겠습니까?
박물관이라는 것은 그 공동체가 영원히 기억할 가치가 있는 것을 모셔두는 곳이죠. 우리는 박물관에서 널리 물건을 골라서 모아둔 곳, 이런 이제 딱딱한 이미지를 떠오르게 되는데, 서양 사람들은 뮤지엄이라는 이름을 씀으로써 영원한 기억을 상징한 뮤즈 여신이 돌봐주는 곳, 그리고 모셔진 곳이라고 상상하게 되죠. 이런 점에서 무사 여신들의 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세상 곳곳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도 못한 사이에 곳곳에다가 뮤즈 여신의 신전을 세우고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점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무사 여신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메로스나 헤시오도스가 무사 여신을 부르고 자신의 이야기를 끌고 나갔던 이유는 자신이 직접 본 것이 아니겠죠. 자기보다 적어도 300년, 400년 조상들이 벌였던 전쟁에 관한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막 얘기하는데 옆에서 누가 시비를 걸 수도 있죠. 거짓말. 네가 어떻게 알아? 네가 봤어? 이 질문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지금 내가 노래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뮤즈 여신이 가르쳐줘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까불지 마. 그 질문을 차단할 수가 있죠. 이제 그런 점에서 뮤즈 여신을 부르는 이유는 자신의 이야기에 권위를 실어주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뮤즈 여신을 부름으로써 자기 이야기에 일단 권위를 심어주면서 논술해 나가는 것, 기술해 나가는 것이 서양 글쓰기의 굉장히 전형적인 형태인데, 그런 학술적 글쓰기의 원형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뮤즈 여신을 불렀던, 무사 여신을 불렀던 호메로스나 헤시오도스 같은 전통이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